자, 그럼 2차 함수에서 두 번째 파트인 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은 기본형이 이렇게 되어 있죠.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인데, 중요한 건 여기가 1이다 라는 것과 여기도 1, 여기도 1 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몇몇 문제에서는 되게 치사하게 이런 것들 숫자를 바꿔서 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타원을 한번 그려보면 타원도 역시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옆으로 길쭉한 녀석과 위아래로 길쭉한 녀석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얘네들의 차이점은 별건 없고요. a와 b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a는 x 밑에 있는 녀석은 바로 x축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항상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a가 되고요. b가 되는 겁니다. 자, 성질은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점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초점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게 바로 초점의 길이가 됩니다. 이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가 길다면 가장 긴 거에서 짧은 녀석을 빼주면 초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대로 해줘야겠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해주면 초점의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얘를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변형이죠. 넘겨주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고요. 얘는 또 넘겨주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좌표 평면상에서 표시를 했다면 c도 역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요. 끊겼네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얘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초점을 찾는 방법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고요. a를 원을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원을 요렇게 그려서 적당히 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리냐면 여기 평행선과 만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를 쫙 그어주면 요만큼의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찍으면 여기에 바로 초점 c가 존재하게 되겠군요. 요렇게 찾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이 a, 이쪽은 b,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c이다 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까먹을 일이 없겠죠. 초점은 생각보다 굉장히 끝에 있어요. 굉장히 끝에 쪽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일사분면에 하나를 그려놓고요. 얘를 x축 대칭 그리고 y축 대칭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원이란 녀석은 완벽하게 좌우 상하 대각선 전부 다 원점 대칭도 되고요. 이렇게 아주 대칭적인 녀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초점이 여기에 찍힌다면은 그 반대쪽에 초점이 찍히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c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초점은 이쪽 보통 양수 쪽에 있는 녀석을 F라고 쓰는데요. 이쪽은 F-라고 쓰고요. 아마 포커스인 것 같아요. 포커스의 약자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도 초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떠한 성질을 갖냐면 기하학적으로 여기에서 공 던지기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죠. 공을 여기서 빵 하고 던지면 벽을 맞고 부딪혀서 가는 쪽은 언제나 반대편 초점이에요.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타원의 성질입니다. 원 한번 봐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원의 중심에서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다시 자기 자신한테 오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는 초점이 정 가운데에 몰려있는 녀석이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이쪽 초점에서 던지면 다시 초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질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원과 타원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초점을 연결한 이 선은요. 이 길이와 이 길이, 여기를 P점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C, 여기는 C 다시. 이렇게 하면 CP의 길이와 PC'의 길이를 합하면 언제나 그 값이 일정한데요. 어떤 값으로 일정하냐면 긴 쪽 장축의 길이와 일정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공을 밑으로 저 초점을 향해서 공을 한번 쏴볼게요. 그러면 쭉 타고 내려가서 벽을 맞고 부딪혀서
요만큼 되돌아오겠죠. 근데 이만큼의 길이는 이 위의 길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끝까지 가는 길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2b가 되는 거죠. 2b. 여기서는 2b지만 이쪽에서는 2a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원에 대한 성질은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접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접선은 타원은 a가 기냐, a가 더 값이 크냐, b가 더 크냐 라고 해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그냥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그죠? y제곱은 1. 그래서 얘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모든 공식이. 자, 그러면 m,n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기울기가 m인 녀석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얘는 여기는 그냥 하나로만 하면 되겠네요. 자, m,n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a제곱분의 얘는 접선이니까 이 타원 위에 점이 될 거예요. 얘는 따라서 얘를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b제곱분의 n제곱이죠. n제곱은 1. 얘가 돼야 되는데 어떠한 직선에다가 m하고 n을 대입하면 얘가 돼야 돼요. 그 직선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mx 플러스 b제곱분의 ny는 1. 그쵸? 여기에다가 m 대입하고 n 대입하면 위에 거랑 똑같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울기가 m인 녀석은 얘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녀석이니까요. 이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쌍곡선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주어진 타원의 방정식이 얘예요. 얘.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기울기가 m이랍니다. 그 녀석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mx 플러스 n. 요렇게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접하니까 중근을 갖겠죠. 역시나 요번에도 그걸 이용해 주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한데요. 얘를 일단 좀 바꿔볼게요. 양변에다가 a제곱 b제곱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y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복잡한데 m제곱 x제곱, 네, 굉장히 지루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해야 되니까 자, 넘겨주겠습니다. 얘는 a제곱 b제곱은 0 이렇게 놓고요. 얘를 이제 전개해 줘야겠죠. 전개할 건데요. x제곱으로 우선 묶을 거예요. 왜냐하면 판별식 d가 0이라는 걸 이용해 줘야 되니까 x에 관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x에 관해서 묶으면요, 플러스 a제곱 m제곱 x제곱으로 묶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배의 a제곱 mn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n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짝수니까, 얘 짝수니까요,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주면 a의 4제곱 m제곱 n제곱, 얘가 b죠.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해주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m제곱. 얘를 먼저 써준 거예요. 왜냐하면 약분할 거거든요. n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 얘가 될 거예요. 판별식이 0이어야겠죠. 자, 약분을 합시다. 얘랑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겠고요. 나머지 얘를 전개해주면요, a제곱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b제곱 n제곱이 겠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b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n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m제곱. 다 끝났네요. 이제 정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녀석이랑 없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안 나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기울기는 아는 상태인데 이 y절편을 모른단 말이에요. n을 찾고 싶은 거죠. 네, n을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쵸? I find it. 자, 양변에 남은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b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줄게요.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b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절대로 0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안 돼 있다면 함부로 나눠주면 안 돼요.
하여튼 조건이 되니까 나누고 나서 보면은 얘를 넘겨주겠습니다. 넘겨주면요, n제곱은 얘는 b제곱이 되겠고요. 이쪽에선 b가 없어질 테니까 플러스 a제곱 m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n은 루트 씌워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잠시만요, 아기가 방에 들어. 다음은 타원에서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수직일 때 그 교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아무거나 그려도 상관없는데요, 둘 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타원인 이렇게 X축으로 길다란 타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타원이 있는데 뭘 생각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 점에서 요 점에서 요쯤에 있다라고 할까요?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뭐 여기 하나 있겠죠, 요렇게. 그리고 또한 요 점에서 요쯤으로 해야겠네요. 자, 요렇게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또 있을 텐데, 이게 수직일 때 요 접점, 요 점, 뭐 A하고 B는 써야 되니까 P, Q라고 할게요. P, Q가 이루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거를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헷갈리니까. 요렇게 요 꼭지점, 이 꼭지점을 지나는 접선을 하나 생각해 보고요, 요 꼭지점을 지나는 접선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게 되겠죠. 요렇게 수직을 이루게 되는 접선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까지의 거리와 똑같죠. 왜냐하면 요 접선의 방정식을 아직 안 썼네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그 타원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 x축의 길이가 a죠.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b입니다. 따라서 요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b니까요. 그쵸? 따라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이쪽에도 똑같은 녀석이 그려질 테니까 여기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어떠한 원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되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뭐 기울기가 m인,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m인 녀석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이 직선이 P, Q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Q, 얘는 넘겨줄게요. 넘겨주면 마이너스 MP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얘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제곱을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없애주도록 할게요. 제곱을 해주면 Q제곱 마이너스 2M PQ 그리고 플러스 M제곱 P제곱이 되겠죠. 이쪽은 그대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M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줄 건데요. 자, 일단 정리를 해주면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P제곱에 M제곱으로 묶여지게 될 거고요. 얘가 넘어가면 2M PQ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B제곱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얘는 기울기에 관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거를 M1, M2가 요렇게 M1, M2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요 두 개의 근은 뭐가 되냐면 각각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쵸? 두 개의 기울기는 하나는 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가정을 했었냐면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M1, M2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한 건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마이너스 1 값은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P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계산하게 되면은 P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를 넘겨주고 Q는 1로 갖고 올게요. 그러면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자, 이제 찾았습니다. 얘가 뭐였냐면 얘가 X좌표였어요. 그리고 얘가 Y좌표였습니다. 따라서 바꿔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하던 이 식이 나온 거죠.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한 타원이 존재할 때 얘가 이쪽으로 길든 X축 방향으로 길든 Y축 방향으로 길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A가 크든 B가 크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접선이 한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그 두 접선이 서로 직교를 한다. 그러면 그 교점의 좌표는 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교점의 그 자취의 방정식은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반지름이 A제곱 장축의 길이 제곱 더하기 단축의 길이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요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러한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할 테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요런 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고 나중에 유도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